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이때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차량. 도착하자마자 장비들을 챙겨 내려놓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는 나무 치료하는 사람들. 보호수나 천연기념물 등 크고 희귀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나무가 썩거나 상처가 나면 누가 돌볼까요? 바로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나무의사란 직업이 있습니다. 흔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술을 받고 약을 먹듯이 수목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치료할 나무는 수령이 무려 300년이 넘는 왕버들 나무입니다. 원장님 지시해주면 나무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는 이규범 나무의사. 모든 나무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이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고여 있으면 그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뿌리들이 죽으니까 이쪽으로 온 가지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죽은 가지는 이제 걷어내주고 상처 부위에 외과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 건강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사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의사의 진단 결과 줄기에 난 상처 치료와 썩은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작업이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호수 나무 아래 고사를 지내는 작업자들. 두 번? 우리 작업에 아무 탈 없이 아무도 좀 건강하게 잘 살아해 주시오. 높이 20m에 이르는 왕버들 나무의 치료 작업은 스카이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줄기에 발생한 상처 치료를 위해 부러진 가지나 썩은 부위를 찾아내 절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죽은 가지는 별로 나무에 이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거를 해줘서 나무가 저쪽 살아있는 부분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썩은 나무는 습기가 많아지면서 절단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외과 수술이 시급한 나무의 썩은 부위를 잘라냅니다. 수백 년 된 고목은 줄기가 바닥을 향해 자랄 경우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 제거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발라주는 거죠. 또 절단한 부위에는 반드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처치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따지면 바세린, 연고로 싹 발라줌으로써 수분 이탈을 방지해서 이제 숲이 이탈을 진행을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스카이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나무 깊숙한 곳으로 안전장비를 단단히 갖추고 올라가는 작업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나무가지를 절단해냅니다. 나무가 나중에 커서 찢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겹친 가지나 아니면 밑으로 처진 가지나 그런 것들, 죽은 가지나 그런 것들 제거해주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얽힌 상태로 자라다 보면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수분 이탈을 막기 위한 도포제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아니요, 기다리세요. 가지치기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외과 수술이 필요한 부위를 살펴가며 또 다른 작업을 이어갑니다. 여기도 돌이 있나 보다. 썩거나 상처가 깊은 나무는 단단히 굳게 되는데요.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외과 수술로 막아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가 물이 고여서 이쪽으로 물이 침투해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썩어서 이제 동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로 인해서 아까 보셨듯이 이쪽 구멍이 또 생겨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이쪽도 그렇게 생겨요. 병원균이나 해충 서식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살균 처리를 반복해줍니다. 외과 수술은 총 7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부패부 제거를 하고 살균 처리하고 살충 처리, 방부 처리, 그 다음에 동공 충전하고 인공 수피하고 마지막으로 산화 방지 처리까지. 이렇게 상처 부위가 큰 거는 이 나무 스스로 덮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물이 못 들어가게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좀 막아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기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하는데 과거 시멘트나 흙을 충전에 사용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우레탄 충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충전이 끝나고 나면 나무의 형태에 따라 우레탄을 다듬어 주는데요. 여기 나무하고 이 우레탄 폼하고 이어지는 부분, 여기를 제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무가 새살이 살살 잘 올라와서 이렇게 아무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레탄 충전은 공기 차단력은 좋지만 재질과 강도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2차 도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굴차나무 껍질 가루에 방수처리 약품을 섞어 덮어줍니다. 나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분 흡수를 최대한 막는 것인데요. 이건 실리콘으로요. 산화 방지 처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햇볕에 조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검정색으로 마무리 콜크를 한 번 더 입힐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무 숲이와 색깔도 비슷하고 이질감 생기지 않게. 외과 수술의 마무리는 수술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고 잘 썩지 않게 방수 기능을 해줄 굴참나무 껍질 가루를 덮어줍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마무리입니다. 오늘 치료를 시작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외과 수술로 상처 부위가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더 이상 상처 부위가 진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무가 죽거나 훼손되는 건 금방이지만 살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아프지 않게 잘 자라서 이 마을도 지켜주고 스스로도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마을. 이곳에도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하는 거지. 여기 무슨 일 오신 거예요? 아, 예, 이거 나무 치료로 왔습니다. 나무 치료요? 예, 물풀의 나무. 네. 예, 요것 좀 치료로 왔습니다. 상처가 심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초록빛깔의 울창한 나무가지들로 건강해 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나무 표면에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00년 이상 된 나무거든요. 400년이요? 예, 이 마을의 역사하고 같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처 부위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새가 파고 들어가서
좀 망가지고 그래서 그 보완하러 왔습니다. 10여 년 전 한 차례 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물풀의 나무. 곳곳에 상처가 깊어지면서 재수술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외과 수술에 앞서 영양주사를 준비하는 작업자들인데요. 파란색 나는 거는 식물 호르몬인 옥시인이고요. 그다음에 질산칼슘,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린산칼륨, 염화철 등 6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고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진정 효과를 주는 주사라고 하는데요. 잠시 나무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가지나 잎을 많이 자르니까 나무에 상처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양분 흡수하는 데가 많이 줄어드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 주사를 해서 회복이 빨리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제 구멍이 뚫려 수분이 침투한 부위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노고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싹 벗겨내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여기까지 수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레탄으로 충전해 막아뒀던 부위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조금씩 뜯어내자 나무 내부에 숨어있는 해충과 썩은 부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급기야 물기가 침투해 상처가 더 깊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기톱을 이용해 썩은 부위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적으로 무엇을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손이 안 닿는 부분 있죠, 좁은데. 이런 데 지금 썩은 거 좀 파내고 있습니다. 썩은 걸 파내요? 예. 그걸 왜 파내요? 아, 부패되니까 더 이제 확산되지 말라고. 예, 이제 마른 나무 나올 때까지 이걸 파내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부호부 제거 과정은 나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나무 의사들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살피며 일손을 보태는 또 다른 작업자. 원형으로 다 보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갖고서는 이 속 안에 이제 이 가운데만 구멍이 뚫려서 이 속 안에 들어와서 놀다가 나가고 여기 숨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마을의 제일 복판 제일 위에 원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크게 클 수 있다는 자체가 귀한 나무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때문에 모든 작업이 허투루 되질 않습니다. 이 안에 이제 혹시 원액을 넣게 되면요 밖으로 밀려 나오는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다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하나의 거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어온 나무의 원형을 그대로 되살리기 위한 작업 과정인데요. 부풀어 오르는 액체의 형태를 다듬어가며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되나 봐요. 여기 밖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압력으로 이 나무 안쪽에 요철 부분까지 다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붓고 누르는 과정을 반복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상처난 부위를 감쪽같이 메웁니다. 나무의 외과 수술은 1970년대까지는 시멘트나 흙으로 충전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요. 이후 시멘트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우레탄 충전법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 충전 후 표면이 약하고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 2차 방수 처리가 꼭 필요한데요.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 수폐하고 산화 처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 그게 이제 우리 예과 수술의 과정입니다. 마무리 과정.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오르는 작업자. 이번에는 방수 처리를 위해 단단하게 굳은 우레탄 위에 에폭시 수지를 발라줍니다.
접착력이 좋고 조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장점이 있지만 석유 화합물이기 때문에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2차 방수 처리 과정을 위해 코르크 반죽을 이용하는데요. 뭘 또 바르세요? 지금 인공수피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공숲이요? 예. 우레탄이 얇잖아요. 이 인공수피를 하게 되면 단단하게 말르면요. 그러면 이제 병해충, 벌레라든지 균이라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잘 받아. 인공수피 과정에 사용하는 굴참나무 가루에 에폭시 수지를 섞어 반죽한 것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붙여줍니다. 이때 인공수피의 두께가 남아있는 나무 표면보다 5mm 밑으로 덮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치까지 덮어줄 경우 인공수피가 밀리거나 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높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햇빛에 이게 또 산화가 돼요. 햇빛에 광선을 많이 쓰면 이제 콜코가 펴버려가지고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나무 의사들의 꼼꼼한 수작업으로 하루가 꼬박 걸린 외과 수술. 치료는 잘 끝난 걸까요? 이런 콜코를 이렇게 우리 색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멀리서 보면 이 나무하고 이 치료한 부위가 그래도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낸 겁니다, 저희가. 네, 잘 됐습니다. 밤이 왔을 때도 그냥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 변치 않듯이 나무도 변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오늘부터 500년은 더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논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돌아생